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이달 8일 지구상에서 김정은과 더불어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의 한 명으로 꼽혔던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처음엔 아니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다니 싶어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리아 관련 보도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했고 알 아사드는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도주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1년 내전이 시작돼 13년 만의 일입니다. 시리아는 북한의 우방국이라 김정은에게 주는 충격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현지 북한 대사관 직원들도 러시아의 도움으로 탈출을 시작했다는데 무사히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 아사드의 축출은 영원한 독재는 없다는 망고의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시리아는 북한과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우선 대를 이은 장기 집권이 공통점입니다. 시리아도 아버지 알 하페즈로부터 시작해 알 아사드까지 무려 53년이나 부자가 나라를 철권 통치했습니다. 알 아사드는 원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자 후계자가 됐습니다. 당시 그는 영국 런던에서 안과 전문 의사로 일했고 부인도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후계 수업을 받던 중 2000년 아버지가 죽자 35살에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2011년에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민혁명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시리아에선 봉기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엔 북한 보위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밀경찰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독재자가 북한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비밀경찰은 수십 명에 한 명씩 정보원을 박아놓고 반정부 활동의 기밀만 보이면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첫날부터 시민들에게 실탄을 마구 쏘아댄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런 극악함은 아마 북한 다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공포 통치도 결국 성난 민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시리아에서도 무기고를 습격해 정부를 습격하는 반군이 생겨나 힘을 키웠습니다. 알 아사드는 러시아의 군사 원조를 받으며 13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력을 다 탕진해 더는 시리아의 군사 원조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전세가 역전돼 패배했습니다. 알 아사드는 집권 초기에 그래도 괜찮은 통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살았고 부인도 세계적인 대학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잡자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인정도 자비도 없는 독재자가 됐습니다. 아내 역시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치에 빠져 자국민의 비참한 삶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김정은과 비슷합니다. 집권 초기 김정은과 김여정 모두 스위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북한을 개혁 개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기대는 다 부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의 공포 통치를 펴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보면 독재자는 절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선 별짓을 다 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년 내전 기간에 시리아 인구 2,300만 명 중에 1,100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온 국토가 황폐화됐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나마 북한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해외로 건너간 난민이 3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굶어 죽어도 중국에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죠. 아마 국경에서 무차별 사격으로 사살할 겁니다. 사실상 국가가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도 알 아사드는 눈 한 번 깜짝이지 않았고 더 악독해졌습니다. 반군이 장악한 도시에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비행기로 무차별 살포하는 짓도 벌였습니다.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기술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은도 위기에 처하면 인민의 머리 위에 화학무기는 당연하고 봉기로 골기한 도시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독재자는 국민 학살에 막대한 돈을 탕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의 경우 자기가 도피할 방법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반군이 수도를 함락해 중앙은행의 장부를 확인하니 2018년에 알 아사드가 러시아에 2억 5천만 달러를 현금으로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면 100달러와 500유로 지폐로 2톤이 넘습니다. 이건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알 아사드가 혼자 집권해 권력을 향유한 것이 아니라 그의 패밀리 모두 알 아사드 뒤에 숨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알 아사드의 가족들은 이미 2013년부터 모스크바에 최소 20채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시리아 국고가 전쟁으로 텅텅 비었지만 알 아사드와 측근들은 국제마약 밀매와 연료 밀수를 통해 돈을 벌어 러시아에 숨겨놓았습니다. 시리아는 이들에게 하나의 패밀리 기업이었을 뿐이고 국민은 기업의 생존을 도모해주는 노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알 아사드는 수도가 함락되자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도망갔는데 아마 패밀리들은 그 이전부터 위험한 시리아에서 살지 않고 해외에서 막대한 돈을 쓰며 흥청망청 살 것입니다. 북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정은은 코로나를 핑계로 모든 무역을 꽁꽁 막아놓고는 자기 집안이 먹고 사는 사치품은 매달 꼬박꼬박 들여갔습니다. 대북 제재로 금고는 말라도 김정은은 정예 컴퓨터 전문가들을 해외에 보내 다른 나라 은행들을 해킹해 돈을 훔쳐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에 북한 특수부대 1만 2천 명을 보냈습니다. 벌써 교전이 벌어져 전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목숨을 내건 대가로 러시아가 지불하는 월급과 전사자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김정은이 과연 군인들과 전사자들에게 전달할까요? 아주 극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북한에 들어가지도 않고 러시아 금고에 꽁꽁 숨겨놓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인민을 위해 쓴다고 생각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에서도 시리아처럼 봉기가 일어나면 김정은은 모든 인민을 전멸시킬 기세로 저항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러시아로 도망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면 푸틴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스스로가 독재자인 푸틴은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독재자들의 대부가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피난처가 돼주고 감싸줄 사람은 푸틴밖에 없으니 김정은은 수많은 군사 물자를 보낸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인들의 목숨까지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제 시리아 독재 정권이 붕괴됐으니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10여 년 전에 비밀경찰과 폭정으로 굳건한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이 많지 않았듯이 지금 김정은 정권도 겉으론 굳건해 보여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가선 러시아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푸틴의 나이도 이미 72세가 넘었으니 언제까지 김정은의 동아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도망갈 곳도 찾지 못해 평양의 지하 땅굴을 헤매다가 인민의 손에 잡혀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오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